어제 했었던 거 잠깐 복습 좀 해볼까요? 저희 어제 그 새로운 개념으로 공부를 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 타입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었고요. 딕셔너리는 키와 그다음에 밸류의 쌍으로 아이템을 저장하는 아이템들을 여러 개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딕셔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 밸류의 쌍이 아이템이 되고요. 키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타입들이 키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중복이 되지 않으면 돼요. 리스트에서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게 딕셔너리에서는 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가 있으면 그 키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value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로 그 딕셔너리를 찾아가서 값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키 밸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타입들은 어,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 타입들이 파이썬 라이브러리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다루게 될 뭐 시리즈라든가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그런 자료 타입들도 딕셔너리를 기반으로 해서 키 밸류 쌍으로 아이템들을 저장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굉장히 중요한 타입이다 라고 해 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념은 저희가 그 예외를 처리하는 문법을 공부를 했어요. try, except, else, finally.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생략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try와 except예요. try와 except. try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일들을 쭉 작성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하던 그 코드 중에서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except라고 하는 블록에서 그 예외를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코드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try except를 이용하시면. 그래서 뭐 이런 예제들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 try 2번부터 7번 라인까지를 시도하겠다. 그리고 2번 라인부터 7번 라인까지를 그 실행하는 중간에 value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프린트를 하고 제로 디비전 에러가 있는 경우도 프린트를 하고 예외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라고 출력을 하고 그리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파이널리를 실행하겠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요. 예외 발생하지 않으면 try, else, finally 순서로 실행이 되고요.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라인이나 두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이나 세 번째 라인에서 exception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아마 value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어, exception이 발생한 순간 except로 가요. except로 가서 어, 발생한 에러가 선언된 에러의 종류와 같은지를 일단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이 에러가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 except로 넘어가요. 그 다음 except로 넘어가고 만약에 value 에러가 맞다 그러면 except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하고요. except가 끝났으면 그 다음 except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except가 끝났으면 finally로 가서 코드를 정상적으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게 전체적인 구조고요. 에러의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에러 이름을 생략한 경우에는 밑에 있군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그 에러를 except에서 잡을 수 있다. 모든 에러를 잡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함수를 만들 때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코드를 만드실 때 또 이용하실 수 있고 여러 군데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직접 익셉션을 만들어서 발생시키는 거는 저희가 다뤄보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오늘 함수라고 하는 거를 다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새로운 개념으로
학습했었던 내용들이에요.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저희가 함수라고 하는 거를 학습을 할 거예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많은 연습들을 하게 될 거고요. 브라우저 다 열려 있으시죠? 여러분들 콜앱 그 폴더에서 새 파일을 먼저 하나 만들게요. 콜앱 하고서 만드시고요. 저희가 아마 10번까지 만들었었죠. 파일 이름은 파이썬 11번 그리고 펑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일단 연결할까요? 텍스트 셀을 여셔서 목차로 함수 이렇게 펑션. 우리 많은 함수들을 사용해 봤어요. 그동안. 뭐, 화면에 콘솔 창에 문자를 출력할 때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도 사용을 해 봤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랭이라는 함수도 사용을 해 봤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리스트에 숫자들이 있을 때 그 숫자들의 합계를 계산할 때 뭐 sum이라든가 그런 함수도 사용을 해 봤었었고요. 뭐 등등등 그리고 뭐 난수를 만들 때는 뭐 란드 레인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코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서 length 뭐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result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 볼 수가 있죠. results 출력하면 얼마라고 나와요? 5라고 나옵니다. 5라고 나오고요. 여기 두 가지 함수가 있어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함수를 호출할 때를 보시면은요. 우리 함수한테 어떤 값을 넘겨줘요. 그러면 함수가 어떤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를 되돌려주죠.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프린트 같은 함수는 값을 넘겨주기는 넘겨주는데 이 값을 가지고서 역시 어떤 일을 하겠죠. 콘솔창에 출력을 해준다라고 하는 일을 프린트가 해주겠죠. 근데 프린트는 아무것도 리턴해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프린트 함수의 그 결과값을 어떤 뭐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 본 적은 없죠. 맞아. 음.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할 수도 있고요. 리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함수의 이름을 불러준다예요. 함수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러면 함수는 어떤 일을 한다예요. 어떤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예요. 어, 근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넘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넘겨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넘겨주면 그 받은 값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그 안녕하세요를 넘겼지만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결과를 되돌려줬죠. 만약에 여기에서 어, 이것도 다섯 글자인가요? 파이썬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여섯 글자 중간에 공백이 있으니까 12글자가 되겠네요. 아, 그죠? 12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어, 랭이라고 하는 똑같은 함수를 호출했는데 랭한테 준 값이 달라지니까 되돌려주는 값도 달라지죠. 어, 그리고 프린트한테도 넘겨주는 값이 달라졌죠? 달라지니까 역시 프린트가 하는
콘솔에 출력한다라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콘솔에 출력해주는 내용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 뭐, 이런 그림들을 보시지 않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인풋을 넣어줘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인풋을 뭐, 한 개든 두 개든, 함수한테 넘겨주면, 함수한테 넘겨주면, 함수는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되돌려 주는 거.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들은 그러면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 만들 수가 있을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은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런 필요한 기능들이 함수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근데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함수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함수 이름을 불러서 사용만 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학습을 할 거예요. 몇 가지 개념만 조금, 개념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하면 붉은 폰트가 되죠. 음. 함수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코드 블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우리말로 인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인수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영어 그대로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는데 아규먼트는요. 아규먼트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한테 전달해 주는 값이에요. 함수를 호출할 때, 그러니까 함수를 불러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랭 하고 불러줄 때, 프린트 하고 불러줄 때,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게 그 전달하는 값을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한테 값을 전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랭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문자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문자열의 길이를 원하는 거냐, 뭐 아니면 어떤 리스트의 원소 개수를 원하는 거냐, 그렇게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랭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주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랭이라는 함수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랭 함수에서 아규먼트는 뭐가 될까요? 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의 아규먼트가 되는 거예요. 아규먼트가 되는 거고 프린트 함수의 아규먼트는요. 리절트가 아규먼트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는 뭐 매개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개념들은 저희가 PLSQL에서 그죠?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면서 펑션을 만들어 보면서 정리했었던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뭐 이게 PLSQL이든 파이썬이든 어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든 펑션이라고 하는 용어, 아규먼트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고 하는 용어 이런 용어들은 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매개 변수는요.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함수, 선언, 구에서 그 선언하는 변수예요. 함수를 정의할 때라고 할까요? 함수 선언부에서 선언이란 단어가 두 번 나와서 함수를 정의할 때 선언하는 변수.
파라미터는 변수예요, 변수.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보면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hello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 아규먼트를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을 텐데 우리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문자열을 줬단 말이에요. 문자열. 그러면 랭은 이 문자열을 어떤 변수에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저장하고서 이 변수를 가지고 뭐 메모리 바이트를 계산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글자 수를 셀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음. 그러면 이 hello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변수가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파라미터라고 부른다예요.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보이진 않아요. 파라미터는 어디에서 보이냐면 함수를 정의하는 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파라미터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선언해 볼 겁니다. 선언하고 파라미터에 어떻게 값들이 전달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반환값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반환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리턴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그냥 리턴 밸류라고 부르죠. 리턴 값은, 리턴 밸류는 함수가 기능을 전부 다 수행한 다음에, 어,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함수를 호출한 곳에, 호출한 곳에 되돌려 주는 값을 return value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 예를 들면 랭이죠. 랭이 랭한테 아규먼트를 주면 이 아규먼트에서 글자 수를 세서 이 함수를 호출한 위치가 여기죠. 이 위치에 12라고 하는 숫자를 되돌려주는 거죠. 이 12라고 하는 숫자를 return valu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변수에 지금 저장이 된 거고. 근데 모든 함수가 반환값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보시면 프린트 함수는 리턴 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함수가 반환값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함수에 따라서 반환값이 있는 함수도 있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반환값이 있는 함수고요.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고 프린트 함수는 반환값이 없는 함수예요.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밑에다가 코드셀을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셀을 추가하고, 아, 죄송합니다. 코드셀이 아니라 텍스트셀. 텍스트셀. 목차를 만들게요. 자, 함수를 선언하시는 방법, 함수를 정의하시는 방법. 문법을 설명을 드리면, 문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함수를 만들 때는 def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요. def, def. 영어에서 define이라는 단어가 정의하다, definition이 정의,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단어에서 그 첫 세 글자를 딴 키워드예요. 그래서 def 그러면 정의하겠다. 정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 그 다음에 def 다음에는 무엇을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함수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함수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씁니다.
이 괄호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괄호는 생략할 수가 없고요. 파라미터들을 선언하실 수가 있으세요. 파라미터들을 선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파라미터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괄호. 여기 제가 대괄호를 쓴 거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 거고요. 그래서 함수 이름, 소괄호는 생략할 수가 없고요. 파라미터가 필요하면 변수 이름들을 여기에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파라미터들을 여기에서 선언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수 내부에서 선언하는 변수들은 그냥 지역 변수라고 부르고요. 내부에서 선언되어 있으니까 함수 이름 옆에서 선언하는 변수들을 특별하게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아규먼트들이 저장되는 변수예요. 파라미터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랬죠.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하시면 돼요. 생략하시면 되는데 이 바깥쪽에 괄호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콜론. 콜론이 있으니까 블록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하셔야 돼요. 들여쓰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문서 주석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문서 주석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도큐멘테이션 커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서가 아니라 주석이죠. 주석. 이따가 만들면서 보여드리겠지만 문서 주석을 만드시면은요. 그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 대한 설명을 구글 콜앱이 보여줘요. 그리고 문서 주석을 만드실 때에는 따옴표 3개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3개로 끝내시면 돼요. 이게 문서 주석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문서 주석은 한 줄짜리 주석이 아니라 여러 줄 주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 위치, 여기가 시작 위치, 여기가 끝나는 위치. 이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반드시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함수가 실제로 해야 되는 기능들. 함수 기능, 어, 함수가 수행할 코드, 함수가 수행할 코드들을 작성하시면, 뭐, 한 줄 이상이 되겠죠? 코드들을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가 값을 리턴하는 경우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반환 값을 써주시면 되고, 함수가 리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프린트 함수처럼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함수는 return이라고 하는 문장 자체를 생략하셔도 돼요. 이게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어,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함수는 return 문장을 생략하거나, return 문장을 하거나, return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return, none이라고 쓰시면 돼요. none으로 문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none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음이란 뜻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음. 이란 뜻이니까 return none이라고 하는 거는 안한 값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고요. 아예 return 문장 자체를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함수를 정의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숫자 2개를 전달을 받아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 거냐면 함수 이름은 subtract라고 할 거고요. 뺄셈이다라고 subtract라고 만들 거예요. 뺄셈이에요. 뺄셈. 숫자 2개를 전달을 받을 거예요.
예, 어떤 숫자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숫자이기만 하면 돼요. 숫자이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숫자 두 개를 전달을 받으면 얘는 무엇을 리턴해 줄 거냐면 x 빼기 y라고 하는 결과를 리턴해 줄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런 함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로 시작한다 그러죠. def.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쓰시면 돼요. subtract. 그 다음에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 그리고 return. 뭐 여기는 별거 없으니까. 그냥 x 빼기 y를 계산하고 계산된 값을 리턴하겠다. 그냥 이렇게만 쓴 거예요. 이렇게만. 자, 여기에서 문서 주석 아직 우리 안 만들었고요. 안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수행하는 기능은 요거고 그거를 리턴 문장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함수를 만드실 때는요. 함수를 만드실 때에는 x하고 y에는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돼요. 누군가가 여기에 숫자를 주겠지라는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뭐 숫자가 있을 거야, 숫자가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나는 빼기를 하면 돼. 요렇게 생각하시면서 만드시면 돼요. 여기는 누군가가 값을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호출하는 곳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도요. 컨트롤 엔터 혹은 쉬프트 엔터하고 그 셀을 실행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셀이 실행이 되면 출력문은 없죠. 우리가 출력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함수라고 하는 게 정의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끝났으면 우리는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호출할 수 있냐면, 자, 서브 이렇게 하니까 함수 이름이 보이죠. 우리가 만든 함수 이름이 보이죠. 여러분도 보이세요? def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요 선택하고 엔터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문서가 하나도 안 보이죠. 우리가 문서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def다, subtract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x 자리가 파란색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 반드시 값을 넘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값을 채워주게 되면 값을 채워주게 되면은요.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바뀌어요? 색깔이? 이번엔 y가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죠? y에도 반드시 값을 넘겨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subtrac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값을 몇 개를 넘겨야 된다? 두 개를 넘겨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리절트 프린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자, 이거를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함수 호출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순서대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는 1이 되는 거고,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리턴해줘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해주겠죠. 리턴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리턴의 의미는 함수를 호출한 곳에 값을 준다. 값을 되돌려 준다. 이게 리턴의 의미예요. 아셨죠? 음. 리턴의 의미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함수를 호출한 곳에 값을 되돌려 준다. 그 다음에 함수를 종료한다. 함수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함수가 끝난 거니까 함수를 종료한다. 자, 그럼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온 거죠. 그 마이너스 1이 무슨 변수에 저장이 됐어요?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됐어요. 우리는 그거를 콘솔 창에 출력을 한 거. 네. 어렵지 않죠? 아, 이게 간단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요거
어, 그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리턴 문장 생략하거나 리턴 문장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고요. 리턴의 의미는 리턴 문장의 의미는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함수를 종료한다. 함수를 끝낸다.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한 곳에 값을 되돌려준다. 두 가지 의미가 리턴의 의미예요. 어, 함수가 어떤 코드를 실행하다가 함수가 무한루프일 수도 있어요. 무한루프로 어떤 동작을 무한히 반복하다가 딱 되돌려줄 값을 딱 만들어냈어요. 그때 함수를 멈추고 싶어요. 함수를 종료하고 싶어요. 무한루프를 브레이크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리턴을 하셔도 되지만 그 위치에서 바로 리턴을 하셔도 돼요. 음, 뭐 그런 예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턴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함수를 종료한다, 호출한 것으로 값을 준다. 값을 준다. 값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넌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런 의미인 거고. 근데, 리턴 넌이든, 뭐 아니면 리턴하고 값이 있든, 함수를 종료한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함수가 리턴을 호출하면, 리턴 문장을 딱 만나면 그 위치에서 함수가 끝나요. 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중에 하나고. 자, 위쪽에서 우리가 랭이라고 하는 함수하고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세요. 마우스 올리면 설명 보이죠. 랭은 리턴한다. 어, 숫자를 리턴한다. 아이템들의 숫자를 리턴한다. 아이템들의 개수를 리턴한다는 뜻이겠죠. 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프린트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보세요. 이렇게 프린트 위에 나와라? 나왔죠. 예. 이렇게 프린트 위에 마우스를 올리니까요. 얘는 프린트를 한다. 값들을 프린트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자, 이런 설명들이 어떻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설명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예요. 그거는요. 문서 주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문서 주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서 주석을 만드실 때에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끝날 때도 이렇게. 그리고 주석은 요 사이에서. 숫자 X와 Y를 받아서 무엇을 리턴해주는 X 빼기 Y를 리턴하는 함수. 이렇게만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뭐 의미는 이해가 되죠? X, Y는 숫자로 줘라. 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숫자를 주면 X 빼기 Y를 나는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쓴 거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하세요. 여기는.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 주석만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하는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진 않는데, 서브트랙트 위에 마우스 올려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우리가 만들어준 주석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함수를 사용하면서 함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함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아규먼트로는 무슨 값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어, 여기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SEP는 문자열이다. 뭐, and는 뭐 무슨 무슨 문자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설명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 사람이 문서 주석을 만들어줬었기 때문인 거예요. 문서 주석을 만들어줬었기, 랭도 마찬가지.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문서 주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주석은 그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문서를 잘 만들어주면 이 함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서를 보면서 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X 숫자를 주면 되는 거구나. 이게 무슨 타입인지 모르잖아요. X에 도대체 뭘 줘야 되지? Y에 뭘 줘야 되지? 서브트랙트는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근데 문서가 있으면 아, 숫자 주면 되겠네. 그러면 뺄셈 결과를 리턴 받겠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문서 주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시게 되면,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에 파이썬으로 어떤 코딩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왜 그러냐면, 함수를 만든 사람이 퇴사를 하더라도 그 함수는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 코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문서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문서를 뭐 워드나 이런 걸로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에서 문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편집기가 그 함수에 대한 문서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뭐 아주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 회사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주석은 자세하게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회사를 가시면.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그 함수를 선언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되돌려 받는 방법, 그리고 함수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뭐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뭐 기능이 그렇게 대단한 기능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씩 좀 더 많은 기능들을 갖는 그런 함수들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혹시 변수 타입을 설정 못하는데. 자, 우리 이거 생각해 볼까요? 파이썬에서, 파이썬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쓰나요? 얘가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타입을 쓰나요? 안 쓰죠. 그냥 변수 이름만 만들어 놓고 변수에다 뭐를 저장하겠다 이렇게만 쓰죠. 그죠? 파라미터도 변수예요. 파라미터라는 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변수 선언하는 곳에 타입을 쓰는 거는 파이썬 문법에 없어요. 근데 힌트를 줄 수는 있어요. 아,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함수를 선언할 때 어, 어떤 타입으로 넘겨라라고 힌트를 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힌트일 뿐이고요. 문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여기 랭도 보세요. 오브젝트라고 파라미터 만들어져 있죠. 파라미터 선언되어져 있죠.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가 무슨 타입인지 썼어요? 안 쓰죠. 자, 프린트 함수 볼까요? 아그스가 무슨 타입인지, 세퍼레이터가 무슨 타입인지, 엔드가 무슨 타입인지 써요? 안 쓰죠. 대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퍼레이터는 문자열이다. 엔드도 문자열이다. 파일은 파일과 비슷하게 생긴 객체다. 파라미터의 타입들은 주로 어디에서 설명을 하냐면 문서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의 특징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의 특징이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타입이 결정되는 거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이 문장이 실행이 돼야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이 돼야지만 그때서야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가 int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만약에 이 문장이 실행이 되면 리절트는 무슨 타입이 될까요? 스트링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의 타입이 결정되는 거는 변수의 값을 넣은 다음에 결정이 돼요. 이거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이에요. 파이썬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 파이썬이 아니라 뭐 자바나 C와 같은 그런 다른 언어들은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타입을 지정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 PLSQL도 약간 그런 거였었죠. 그죠? 뭐, 넘버 타입이다, 바차투 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타입을 먼저 해야지 거기다 값들을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 언어들이 있는가 하면 파이썬과처럼 변수의 타입은 변수의 값을 넣은 다음에 결정이 되는 그런 언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에다가 변수를 타입을 지정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함수 호출할 때요. 함수 호출할 때 문자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호출하는 곳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단지 함수가 실행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문자열은 빼기가 안 되니까. 그때 익셉션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어,